자, 그럼 신나게 돈을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이슈. 오늘 첫 번째 주자,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규웅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중견기업의 희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2분기 중견기업 경기 전망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중견기업에 있는 분들에게 이 경기 전망을 한번 조사를 했더니 어려운 과정 중에도 이제 조금씩 개선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 기대감이 조사 결과에 좀 나왔습니다. 네네. 물론 그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좀 안정이 돼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안정이 좀 돼가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또 금리도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 기류가 이제 완만해지고 또한 실질적인 그 금리에 적용 되는 이자율이 상당히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낮아지고 이래서 여러 전망이 좋고 또한 최첨단 산업인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또 자동차, 화학 등 여러 유관 그런 산업에서 호전이 좀 느끼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좋은 전망이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실제로 들여다보면 제조업 지수는 94.2로 직전보다 3.7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 자동차와 화학 이쪽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와 화학업종 긍정 전망에 대한 배경을 분석해 본다면 그 내막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걸까요? 물론 지금 지수로 보면 1.0, 100이 넘어야 사실은 이제 경기 전망이 좋다고 보는 건데 그렇지만 94.2가 전기보다는 조금 상승했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앞으로 전망을 좀 좋게 봤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자동차가 새로운 그런 신환경에 맞는 또 전기 이런 자동차 등의 중심에서 활발한 것이 이제 나오고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부분, 그다음에 화학 부분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이제 예상돼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연계성에서 봤을 때 우리 이번엔 중견기업들이 받아보는 그 전망은 좀 더 청사진이 좋게 보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민자 사업 시장에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13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 발굴에 나섰는데요. 우선 정부는 도로와 철도, 하수 처리장 이런 기존 사업 유형에서 민자 사업 발굴을 할 계획이라고 하죠. 지금 정부가 민사 한 13조 원을 좀 투자해서 이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간접 시설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나가고 복합담지 등 여러 가지 그런 선제적으로 정부가 재정으로 이제 투입을이라도 먼저 해서 어려운 그 내수를 좀 더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기반으로 우리 소비를 또 늘리고 또한 중견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내수 중심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최첨단 산업 등 이런 것이 이제 함께 나가야 한다는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그런 측면을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경기 흐름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런 정부 정책이 좀 통할까요? 물론 국가 입장에서는 뭔가 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좀 더 활력을 넘치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기에 필요로 하는 그 재원들을 빨리 풀어서 내수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런 면에서 보면 희망을 이제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대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에 기반으로 하고 하는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글로벌 수요 감소에 우려를 했었는데 배터리 3사와 양극재 기업 1분기에도 놀라운 흑자를 기록할 거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1분기 배터리 3사와 양극재 기업 실적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우리 배터리 산업에 상당한 이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적인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네. 그다음에 삼성 SDI가 수천억, 한 3천억, 4천억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만 해도 87%를 영업이익 증가됐고 또한 그 삼성 SDI도 한 20% 넘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또 함께 또 SK도요. 사실 SK 온 그 회사도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그 결손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손 중에서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이 상당히 그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IRA가 시작도 안 했는데 배터리 3사 양극재 기업 이율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로 IRA 시행 이후에는 배터리사 매출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네, 지금 IRA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배터리에서 일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보조금이 아직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배터리 산업에 관련해서 영업이 상당히 이제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의 IRA의 그런 혜택을 보면 좀 더 영업이 개선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지금 대기업 중심의 LG나 삼성, 그다음에 SK의 그 배터리 산업이 더욱더 매출액이 좀 더 더욱더 그 상반기에 늘어난 만큼 상당한 역할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터리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기업이죠. 네.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뭐 장중에 52만 원을 넘기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 뭐 엄청나죠. 예, 주가가 한 5배 또 자회사인 에코프로 그 BM은 한 그 2배 정도의 그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또 최근에 이게 개인 그 주주 중심에서 이런 주가가 형성됐습니다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의 그 또 에서 투자 물량을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자극돼서 아마 그 이번에 주가도 더욱더 증폭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만 그 증권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 이게 너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네네. 조정의 그 우려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고평가돼 네. 있다 이 네. 논란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무리 이제 이게 물론 우리가 단기간에 5배수가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서 조정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그 신중한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다만 이러한 배터리와 양극재 이런 산업의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주가가 큰 영향은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고 약간 완만 상승인데 비해서 이런 회사는 상당히 지금 에코프로는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배터리의 회사와 에코프로 이런 또 에코프로 BM 회사의 변화 정도가 너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네, 거품이 너무 많은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가 거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증권 전문 이런 가도 지금 그 조정의 우려를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취급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그렇다면 하락세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시중금리가 실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등이 조금 이제 하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 주택담보대출은 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효자 상품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손실을 볼 염려가 상당히 없고 또 담보력이 확보돼 있다는 면에서 언제나 준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부동산 시장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변화가 오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작년도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 증폭이 이제 완화돼 있습니다. 약간 네네. 뭐 작년 한 20조 정도 늘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상당히 그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저점에 와 있지 않냐 뭐 이런 그 평가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언제나 이제 살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대출이 전부 늘어나고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저소득층 아니면 청년층을 대해서는 이러한 그 조건들 대출 조건들을 완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출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좀 멈춰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의 하의 저점은 2019년 말하자면 급격하게 늘기 이전 단계까지 이제 와 있는 수준을 보면 그 이전의 10여 년 보면 약간의 증폭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이제 저점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만 세계 경제, 세계의 그 부동산 시장 또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그 소득, 경제 성장률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떠한 변화가 증폭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로 보면 이 가격이 저점에 왔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바로 연결될 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접근도 상당히 그 추세를 보면서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아직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네. 부동산 가격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게 네.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그러면 정말 부동산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통계로 보면 상당히 그 최근에 갑자기 급격히 올랐던 2, 3년 그 기간을 보면 그쪽에 회복이 됐다면 면에서 보면 저점이라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여러 경제성과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앞으로의 그 지속성, 그다음에 어떠한 변화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지켜볼 때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면서 분양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매 제한 해제로 물량이 증가를 하면 향후에 분양권 가격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요새 이 분양권의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에 분양권을 그 양도를 이게 기간을 짧게 잡으면 그것에 대한 투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서 그러한 그 이 양도 제한 기간을 늘려왔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한 기간을 이제 양도 제한 기간을 이제 축소가 되는데 다만 이 분양권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이미 분양을 받아서 이미 전부 다 완성돼서 주거하고 있는 그런 주택 가격과 분양권 가격의 차이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에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에 있는 분양권들이 보통은 이제 2년, 뭐 1년 그 전에 이제 분양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금리가 낮을 때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낮은 수준이었지만은 실제 분양권을 실행을 해서 그 주거를 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잔금이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에 전세 시장에 따라서 전세금을 가지고 보완해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자금 운용의 차질을 갖게 됨으로써 네. 상당히 그 분양권 소지자가 어려운 형국에 이제 있게 됨으로써 분양권 가격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실제 이 주택 가격보다 낮은 형성이 돼서 여러 부작용 내지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앞서 네. 주택담보대출 취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올해 입주 예정 단지들은 대부분 저금리가 유지되던 2, 3년 전에 분양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입주 단지들은 금리 부담이 더 커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양권을 지금 새로이 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분들에 대한 이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양도를 왜 하느냐? 어렵게 받은 분양권을. 근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분양권 상태에서 입주하는 단계에 가서는 상당히 자금의 조달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자율도 높아져서 잔금에 대한 그 대출 이자율, 그다음에 그 전세 이자가 높다 보니까 전세금이 또 상당히 내려갔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 분양권 소지자가 분양권을 통해서 입주하는 그런 실행을 사실상 어려운 그런 금융시장의 환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분양권 가격은 상당히 이제 조정 상태에 이제 맞게 됨으로써 앞으로 분양권이 당분간은 고금리 시대 입장에서는 분양권의 시세가 좀 더 그 가격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분양권이 많이 조정받으면서 풀릴 수 있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